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특보의 윤평순입니다. 오늘 찾아온 곳은 경기도 광명시입니다. 교육, 문화, 그리고 일자리까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광명시를 지역으로 둔 경기도 의원 두 분과 오늘 함께 할 텐데요. 광명시의 빛나는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주인공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성태, 박승원 의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오늘 녹화하는 날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은 멋지게 인사하시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먼저 우리 김성태 의원님부터. 네네. 먼저 그저 변하는 미래도시 광명을 찾아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하안 3사 소아 1, 2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성태 의원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박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승원 도의원입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일당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정말 국민들이 무서운 시대이기도 하고요. 국민들 편에 서서 정치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됐습니다. 반갑고요. 이 좋은 날 다시 여러분들 뵙고 인사드리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변하는 미래도시 광명이라고 지금 표현해 주셨어요, 김성태 의원님. 광명이 막 변하고 있습니까? 많이 변하고 있죠.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KTX 광명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광명 동굴 이렇게 해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뉴스 보니까 광명 동굴 이야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이 이야기도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이제 같은 정당, 같은 지역구에 뭐 상임위까지 같으시잖아요, 도의회에서. 그래서 줄곧 24시간 붙어 다니실 것 같은데. 찰떡궁합입니다. 찰떡궁합입니까? 오늘 너무 친하시니까 칭찬은 빼고요. 서로 단점을 지적해보는 이것만은 고쳐라. 단점보다 네. 우리가 그 선거운동을 너무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우리 박승원 의원하고 저하고 역할 분담을 해가고 저는 이제 조직 특보를 맡았고 이 친구는 이제 정책을 맡아갖고 했는데 아주 양쪽이 훌륭하게 잘 끝난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서로 단점을 지적하려니까 그냥 서로 그냥 열심히 했다고. 단점이 너무 열심히 한 게 단점이죠. 알겠습니다. 우리 선배님이 그때 작년에 출연하실 때 밥 많이 사신다고 그랬는데 네. 어떻게 1년 동안 밥 좀 많이 사셨는지요? 수시로 샀습니다. 수시로. 우리끼리 사는 건 선거법에 안 걸려가지고 수시로 샀습니다. 알겠습니다. 1년 만에 두 분 다시 모셨는데 여전히 뭐 친형제처럼 굉장히 허물 없는 모습 굉장히 또 보기 좋고요. 두 분 다 지난해 정말 바쁜 한 해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작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들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가장 보람된 일 한번 하나씩만 꼽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작년에는 제가 이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조례를 만들었는데 제가 민주시민교육조례를 이제 발의하고 나서 시민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좀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좋고. 뭐 두 차례의 이제 토론회나 이 간담회를 이제 거쳐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 만든 이후에도 여기에 관련된 관심이 많은 시민들이 계속 간담회를 요청해 왔어요. 그래서 몇 차례 만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어떻게 하면 경기도가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을 잘해서 각 기초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한 좀 예산과 제도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형태의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네.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 의원님께서는 어떤 게 가장 보람차다 이렇게 꼽아 그래서 볼 수 있을까요? TV로도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 우수 도의원상을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예.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청에는 공무원이 한 10,000명이 있다고 해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경기도의원이 128명인데 거기서 이제 의정활동을 잘하는 사람들을 이제 4명을 뽑아서 이제 주는 상인데 네. 제가 뜻하지 않게 그 4명 중에 뽑혀갖고 상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그게 제일 큰 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보다 좀 더 잘해줘야 될 것 같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의원님 칭찬을 하려고 써놨거든요. 근데 먼저 뭐 말씀하셔가지고. 그렇습니까? 제가 이렇게 칭찬을 해야 이게 그렇죠. 그래도 뭐, 정말 4명 선정되셨으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2016년도에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 그거는 너무 경쟁이 돼가지고. 박 의원님이 올해 좀 도전해 보시죠. 제가 도전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이번에 또 박 의원님께서 지난해 발의하신 경기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예. 이게 이제 전국 100대 조례 안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거 아닙니까? 이 박수. 감사합니다. 우수도의원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러니까요. 전국 지자체가 100대 조례면은 우수한 조례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조례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라고 해서 네. 경기도 교육청이 열심히 추진한 정책 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이미 오래전부터 각 지역 단위에서
지역사회에서 학교와 지역의 주민들이 이렇게 중심이 같이 함께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들을 좀 더 체계화하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예산 지원 근거와 네. 제도 마련을 위한 이제 조례를 만든 건데요.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것이 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꿈의 학교에 관한 부분이고 또 네. 하나는 자원봉사 그리고 또 하나는 말교육 공동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철학적인 내용들을 좀 담아내는 건데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학교 바깥에서 이 아이들이 마을에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이제 어떤 교육의 변화, 관심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수업이 끝나면 학원으로 많이 달려가는데 학원으로 달려가기보다는 지역사회에서의 이렇게 지역사회 주민들이 어른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지역사회에서의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진로는 어떻게 좀 진로 체험을 어떻게 좀 하는 것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고민하고 교육 공동체 형성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어떤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명만 해도 꿈의 학교라고 해서 2개의 학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경륜장과 함께하는 자전거 학교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광명 시민 그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진행하는 뮤직 스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1년 동안 아이들이 음악과 관련된 지난번에 한번 공연장에 가봤는데 뮤지컬과 관련된 이런 교육들을 방과 후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나면 거기 아이들 한 100여 명이 와서 같이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즐겁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학교와 마을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네, 예. 그 마을의 어떤 특색을 교육으로 이렇게 네, 해서 또 다른 꿈의 학교도 많이 탄생하게 돼요. 앞으로. 그렇죠. 이게 이제 광명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이제 계속 뻗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반대로 또 지난해 돌아보면은 좀 아쉬운 것도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교육위원회는 딱 누가 봐도 아쉬운 게 하나 있잖아요. 이슈가. 아쉬운 거는 예. 누리과정이 참 문제가 있었죠. 네네. 이거는 도의원들이 풀 문제가 아니고 네. 국회의원들이 풀어야 될 문제예요. 대통령 공약 사업인데도 안 지켜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로다가 판단을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국회에서 꼭 풀어야 되고 저희도 추경해서 다뤄가지고 해결하겠습니다. 그렇죠. 학부모님들이 가장 관심이 갖고 있는 그럼요. 게 이 부분인데 그럼 앞으로도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채워져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저 저출산 얘기를 하는데 장려를 해주고 애들을 키워줘야지 되는데 이거 저출산에도 이게 역행되는 거죠. 그렇죠.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꼭 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도 국회의원들이 더 앞장서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출산 때문에 제가 그거 걱정돼가지고 제가 장가 안 가요. 무서워가지고. 예. 네, 박 의원님도 뭐 아쉬운 거 있다면 한 가지만. 네. 방금 김성태 형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잘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고 경기도에서도 저희 경기도의회에서도 집중적으로 좀 논의를 해서 이 문제를 다룰 건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국가가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말을 교육부의 말을 잘 따르지 않는다라고 해서 교육감에 대한 표적감을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건 당장 중지하고 다시 한번 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에 대한 논의를 다시 좀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누리과정 2016년도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될지 도민한 사람으로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서요. 예, 두 분의 어떤 의정부 보기에서 두 분의 정치 배경, 정치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순서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런 질문을 가끔 받아요. 어떻게 네네네. 정치를 하게 됐냐 하는데 예, 오늘 김성태 의원님께서는 사회자가 질문하시길래 바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저는 이제 큰 동기는 없었고 네. 아마 초등학교 때 같아요. 아버님이 네. 어느 날 그저 선거 벽불을 바라보시고 한참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제가 옆에 가서 제가 나중에 크면은 네. 벽화 한번 붙이겠습니다 했죠. 그걸 늘 머리에 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한번 정치 도전했을 때는 그때 떨어졌었고요. 네. 그때도 이제 아버님이 안 계셨고 이제 두 번째 도전해갖고 이제 당선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안 계셨지만 그 당선증을 가지고 아버님한테 찾아간 적이 산수로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네. 그게 동기는 아버님과 어렸을 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했다고 될려나 모르겠네요. 굉장히 그 추억의 흑백 사진을 지금 보는 듯한 그치 어린 김성태 의원님께서 아버지 선거 벽보를 보면서 네. 저도 늘상 지금도 아버님한테 제가 그러거든요. 아버님이 너는 되게 뭐하고 살래? 그러면 저는 지금 잘 드셨잖아요. 예, 저도 그러거든요. 저 어릴 때부터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제가 대통령 될게요. 계속 꿈은 키워 나가시죠. 대통령이요? 욕심이고요. 예, 우리 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정치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대학교 때는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예,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계속 정치에 관심을 갖고 이제 살아왔죠. 살아왔는데 이제 선거에 출마하게 된 계기는 좀 다릅니다. 예. 지역정책연구소 만들어서 사무국장도 하고 또 세계공동체 시민회의 만들어서 이제 교육운동하고 시민단체 활동 쭉 하다가 제가 광명시에 이제 평생학센터를 만들어서 네. 그 일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이게 시립으로 운영되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다양한 평생교육,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을 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것에 대한 좀 이렇게 그 프로그램의 예산을 짜서 광명시에다 올리면 공무원은 설득은 되는데 의회가 잘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쭉 보니까 구조적으로 의회를 좀 건강하게 바꿔야 되겠다. 그래야지만이 큰 틀에서 지역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좀 나름대로의 신념과 확신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같이 활동하던 젊은 친구들하고 지역정치, 지방자치에 대한 공부들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선거직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정치에 대한 뭐 근본적인 고민들 그때부터 하게 된 거죠. 의회가 설득하기 힘드니까 이제 본인이 직접 의회에 들어가셔서 하면 되는 거니까. 아,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재선 의원이시다 보니까 굉장히 뭐 오랜 동안 막 지역민들 만나고 민원도 해결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민원을 만났다거나 어떤 뭐 에피소드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한두 가지만 좀 꼽아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때 8대 때 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있었어요. 네. 그때 보니까 소방공무원들이 참 열심히 일하는데 거기에 그 좀 처우가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렇죠.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제 역시 토론을 했었고 했는데 하트 세이버라고 있습니다. 하트 세이버. 하트 세이버는 뭐냐면 그 구급대원이 이제 환자가 갔을 때 심장이 정지된 걸 갖다가 이제 소생시켰어. 한 사람한테 주는 그 하트 세이버가 있는데, 네네네. 이거를 그 예산이 없어가지고 은의로 주는 거예요. 금으로 주다가. 그래서 사람은 한 사람 살리는 생명은 중요한데, 이러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다시 금으로 다 제작해갖고 주게끔 했죠. 근데 지금도 소방공무원들 만나면 그 얘기를 합니다. 아주 고맙다고. 그게 그래도 좀 행정자치 있으면서 참 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트 세이버. 아, 그래서 우수 의원까지. 자, 우리 박승훈 의원님. 네. 예.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려도 돼요? 저한테요? 아, 예. 만약에 우리 이제 사회자께서 네. 의정 활동을 하시는데 제가요? 네. 예, 저도 이제 의정 배치 활동하시는데 나왔습니다. 네. 지역구에 행사가 있어요. 네네. 행사에 초청을 받았어. 네. 근데 그날 이제 본회의에 또 회의가 있어요. 네네. 상임위 회의가. 어디에 가실 겁니까? 교과서로 따시면은 본회의 가야 되죠. 근데 이렇게 행사 안 왔다고 전화해서 막 혼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장 가야죠. 아, 힘든 거군요. 제가 살살 말이 힘들어요. 지금 조선 재선에서 가장 이제 정말 힘든 게 그거거든요. 제가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 지역의 재건축 그 조합에서 총회를 한다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총회에 와서 좀 참석해 인사 좀 하라. 근데 그날 저희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본회의를 갔죠. 근데 나중에 그 행사장이 안 왔다고 저한테 막 이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선배님이. 그래서 그날 참석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했더니 지역이 중요하지 거기가 뭐가 중요하냐고 막 저한테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정말 고민이 커요. 그래서 항상 제 원칙은 항상 상임이나 본회의가 있으면 그게 우선. 그다음에 행사는 뭐 다음에 가더라도 이렇게 하자라고 이 원칙대로 하는데 좀 흔들려요. 뭐가 옳은 건지 모르겠고. 근데 동료 의원 중에서 이런 고민들을 하는 의원들이 꽤 있어요. 많으시겠죠. 예. 그래서 거의 대다수가 예, 상당히 고민 많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본회의와 상임위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어떤 의사결정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 과정은 대단한 학습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 갈 때는 자기가 그 무슨 발언을 하기 위해서 준비도 많이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여기서 빠져버리게 되면 중요한 의사결정을 회피해버린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지역구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기를 바라는 유권자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소통해 주길 바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늘 이것이 고민인데 좀 이렇게 고민해 보시고 뭐가 정답이 나중에 한번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그래서 시의원이 계시고 또 도의원이 계신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또 도의원이시니까 뭐 지역도 중요하지만은 또 광역을 또 위해서 또 뛰셔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방송 보시면 경기 도의원이니까 경기도 그 본회의가 참 중요하구나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사장에 이렇게 자주 못 가다 보니까 예. 아, 왜 안 보여? 그렇죠. 일 안 해? 일 뭐 안 해? 하는 줄 알고. 사실 그 도에 가서 할 일이 많거든요. 근데 그 도에서 일하라고 우리 뽑아줬는데 지역의 그 행사도 중요하지만은 아주 얘기 잘했네요, 그는.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마 이해하시리라. 제발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일 지금 두 분의 고민 같아요. 다른 네, 애들 정답은 맞추면 있어요. 있다. 정답은? 예. 두 개 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 네, 이럴 때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이제 상임위 현안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리과정 좀 빼고 아까도 말씀하셨으니까 예. 누리과정 빼고 두 분 다 상임위가 이제 교육위원회로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제일 그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아동 학대. 이거는 아니거든요. 너무 왜냐면 많이 나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화장실에 가둬놓고 불을 끄고 유한낙서를 뿌리고 이거는 어른이 할 짓이 아니고 부모가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사각지대에 있거나 아니면은 확대하는 아이들은 그 부모로부터 격리시켜갖고 얼리 들어가는 거. 이런 걸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도자료도 냈고 많이 했는데 일단 교육위원회 열리면은 네. 의원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어떤 게 좋을 건가 한번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조례안 같은 것도 많이 좀 지자체에서도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게 또 있을까요? 하여튼 누리과정과 다 연동된 부분인데요. 네. 뭐 하여튼 계속 누리과정 예산에 별도로 예산을 이제 교육청에서 충당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학교의 기간제 교사들을 막 이렇게 잘라야 되는 상황, 학교 운영비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현황, 그리고 각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 사업비를 삭감해야 하는 상황, 이게 여러 이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네. 학교의 환경이 교육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아주 이제 심각해져 있는 상황이고. 예. 혁신학교나 이런 사업들도 사실은 다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과거에도 이런 예산도 상당히 줄어든 상태이고 전반적으로 그래서 근본적으로 누리과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학교의 이제 근본적인 문제 공교육을 좀 더 확대하고 네. 혁신교육뿐만 아니라 네. 교육환경시설 개선 이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근거를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누리과정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뭐 같은 상임이라 힘을 합쳐서 한번 해결해 나가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는 또 지역 변환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안에도 두 분의 지역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에 한번 목소리를 더 크게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광명에는 그 KTS 광명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대부터 9대까지 줄기차게 그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5분 발언도 했고 했는데 이게 4,068억을 들여가지고 만든 역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간이역으로 전력회의를 우기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많이 지금 활성화가 되는데 앞으로도 뭐 주차 공간이나 이런 게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전에보다 많이 좋아졌지만은 좀 더 좀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되지 않겠냐. 도지사도 네. 자기 선거 공약이거든요. 그거 광명역 활성화를. 예, 그걸 꼭 지켜줘야 되고 지금 뭐 이제 와가지고 그 수원에 뭐 출발력 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아주 나쁜 발상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민자 고속도로가 있어요. 네. 맨 처음에는 그 지화하기로다가 합의를 해놓고 뭐 예산 문제 이런 걸로 하고 지상화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지상화가 되면은 보기도 흉할 뿐만 아니고 광명시가 반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건 어떤 일이 있어도 지하화 해야 되고 지하화가 안 된다고 하면은 저희는 어떤 일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이 말씀 막 힘있게 하셨던 것 같아요. 광명이 두쪽난다. 막 2등식까지 하려고 했을 건데 자, 뭐 박 의원님은 어떤 지역구 현안이 있을까요? 그 저희 지역구에 이제 좀 섞여 있긴 한데 7단지, 8단지, 9단지, 11단지까지 재건축 사업을 해요. 근데 그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초등학교 하나가 들어서야 되거든요. 그리고 중학교도 약간 좀 증축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학교 부지 선정 문제 때문에 네. 이번에도 각 단지 조합장들하고 시청, 교육청 간부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좀 진행했는데 하여튼 잘 협의를 해서 네. 학교 부지가 잘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재건축 사업에 또 지장이 가지 않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그분들의 입장도 잘 듣고 또 교육청 입장도 잘 듣고 해서 완전하게 잘 이제 진행될 수 있도록 네. 중간에 이제 제가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뭐 학교에 현장이 돌아다니다 보면 오랫동안 시설 환경 개선을 안 해서 하다못해 칠판 교체나 뭐 사물함 교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화장실 개선 문제나 이런 문제 여전히 많아요. 그래서 가장 열악한 학교를 우선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주고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좀 발로 뛰면서 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역할을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여전히 저쪽에 우리 중학교가 하나 들어서야 되는데 역세권 광명역사 주변에 네. 그 문제도 아직 확정이 좀 안 돼서 그 문제 또 포함해서 학교 들어서는 문제들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 좀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이렇게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지역 경제 또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청하시는 분들은 참 일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순서입니다. 저희 의정 돋보기에 올해 2016년 올해 이제 나는 이것만은 꼭 지키겠다라고 선서하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어떤 거는 난 꼭 한번 지키겠다. 지역 주민하고 약속은 정말 많이 했거든요. 공약인데 예, 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살맛 나는 광명 만드는데 앞장서가지고 네. 하겠습니다. 저희 공식적으로 선서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학교 다닐 때 했던 것처럼 약속 아니면 선서 이렇게 하셔서 카메라 보시고 자, 김성태의 약속. 살맛 나는 광명 꼭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힘 있는 다짐. 네, 박 의원님께서도. 네. 늘 이제 광명의 교육 문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광명이 좀 혁신 교육의 모델이 되는 그런 광명시를 만드는 일에 계속 좀 매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좀 잘 되고 있고 어디가 좀 부족한가 이런 것들 계속 살펴가면서 경기도에서 가장 몸에 되는 혁신 교육 도시 네. 그런 도시 만드는데 좀 더 크게 네.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하셔야죠, 이거. 카메라 보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우리 광명 시민들 아주 든든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정말 살맛 나는 활기찬 광명시 만들어주시고 또 활기찬 경기도를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약속하신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짠하요 이게. 아, 네, 짠하고 끝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